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통합 프로그램 구술평가, 인터뷰 시험, 말하기 시험, 어떻게 시험을 볼지,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인터뷰 시험 다음처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국에는 어떤 국경일이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잘 알아요. 네, 네. 아, 이렇게 안 돼요. 한국에서 보통 집들이 할 때 어떤 선물을 합니까? 그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몰라요.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자,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지, 어떻게 시험을 봐야 하는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 사회통합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가지 그 평가들이 있어요. 우선 처음에 여기 사전평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는 게 중간평가, 그리고 종합평가, 이렇게 여러 단계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처음에 사전평가는 내가 한국말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몇 단계에서 공부할 수 있는지 처음에 보는 시험, 그리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공부하고 4단계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험을 보죠. 중간평가라고 불러요. 4단계 평가가 아니라 중간평가 시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단계를 공부하고 나서 이게 종합평가, 이렇게 시험을 보죠. 그 각종 사전평가와 중간평가, 종합평가가 끝날 때 말하기 시험을 봅니다. 말하기 시험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말하기 시험 점수가 보통 25점이에요. 그래서 25점 말하기 시험 점수가 없으면 나머지 필기 시험만으로 점수 합격을 해야 되는데 필기 시험도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 시험에서 점수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필기 시험하고 같이 합쳐서 합격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구술 시험, 이 말하기 시험을 잘 준비를 해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게 시험을 합격,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죠. 자, 제가 생각하기에 구술 시험에 필요한 것은 여기 보시는 다음에 네 가지를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첫 번째는 사전의 준비,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조금 해야 됩니다.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잘 듣고 이렇게 대답을 하려면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에 사용된 그 표현, 질문대에 사용된 어휘, 이런 것들을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답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공부는 어떻게 할까요? 보통 그 모든 시험은 다 교재에서 나옵니다. 모든 시험은 다 책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책을 잘 공부하면 괜찮고, 특히나 책에서 이 문화와 정보, 그 각 이 장이 끝날 때 뒤에 보면 문화와 정보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선생님이 그 우리 수업 제가 그 강의하는 거에도 보면 뒤에 문화 정보에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떻게 인터뷰 구술 시험을 보면 되는지 설명을 조금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다시 한번 보셔도 되고, 그 교재 안에 뭐 읽기 말하기 안에 보면 어떤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내가 좀 이해하고 있어야 이 질문에 답변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한국의 국경일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국경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집들이를 하는데 어떤 선물을 하나요? 그 선물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한국의 명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명절에는 어떤 행사를 해요? 어떤 음식을 먹어요? 그런 것들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한국의 국경일 잘 몰라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또는 집들이 저 배운 적 없어요. 집들이 뭐예요? 이러실 수 있어요. 근데 갑자기 왜 이런 거 물어볼까? 이렇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3단계, 4단계.
처음에 인터뷰 시험, 처음에 사전평가를 잘 받으셔서 3단계나 4단계부터 공부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토픽 점수가 있어서 3단계, 4단계 바로 이렇게 공부하셨던 분들은 그 이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이 교재, 책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경일, 예를 들어 집들이, 예를 들어서 명절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이거 다 우리 책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특히나 3단계부터 공부한 학생들, 4단계부터 공부한 학생들은 그 이전에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는지 좀 찾아서 읽어보시고 공부를 좀 미리미리 해두시는 게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듣고 좀 무슨 말이지? 어떡하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해도 다시 물어보셔도 돼요. 구술시험은 대화하는 능력, 이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서로 대화를 잘 할 수 있나? 라는 걸 물어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 이해하고 내가 잘 이해할 수 없을 때 다시 물어보는 거,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말하는 기술이죠. 그것도 점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 시간에 잘 이해할 수 없고 좀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 시험 보시는 선생님이 다시 조금 쉽게 설명해 주실 수도 있고 다시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고 답변을 다시 듣고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길게 말하면 좋아요. 선생님 질문에 네, 국경일, 광복절, 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이렇게 내가 아는 것들을 최대한 길게 잘 설명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왜냐하면 말하는 것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해야 되겠죠. 이렇게 짧게 그냥 단답형, 짧게 말을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내가 아는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그리고 내가 아는 어휘, 내가 아는 문법 이런 것들을 써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하면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 태도입니다. 태도. 아까 그 선생님이 만들었던 영상에도 보시면 네,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안 됩니다. 시험을 보시는 선생님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학생이 잘 대답을 할 수 없어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내가 아는 것을 최대한 답변하려고 노력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점수를 조금 더 높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난 괜찮아요. 시험 대충 이렇게 되면 점수를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이 없겠죠. 그러니까 내가 답변할 때 내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설명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미리 공부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술시험, 인터뷰, 말하기 시험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평가에서 그 평가 시험 볼 때 꽤 높은 점수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준비를 하시고 좋은 점수를 받아야 이 평가 점수를 높게 받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 꼭 좋은 점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험 잘 보세요. 자, 여러분 화이팅!